자, 이번에는 19장. 지구는 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러니까 순환하는, 사이클링 하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로 지구를 보면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공부했지만, 이 우리가 이 땅이라고 부르는 거, 이걸 직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물도 있지,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다 같은 거, 이거를 수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기를 기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생물들을 생물권이라고 부르고, 이거 말고도 바깥에 달이라든지 또는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영향을 주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외권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얘네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에너 빙글빙글 돈다. 서큘레이션을 하는, 사이클링을 하는데, 서로 영향을 막 주지. 이제 여기서 뭐 여기서 이리 갔다가 여기서 이리 갔다가 뭐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그제? 이런 계속해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이거를 음, 이런 것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지. 이때 순환하는 거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에너지. 에너지가 순환해. 두 번째가 물이 순환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소라는 게 순환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순환,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단원에서는 좀 살펴보자 이거지. 첫 번째, 에너지의 순환. 물질 순환에는 물하고 탄소, 이게 들어가 있겠네. 자, 에너지 순환은 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다.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우리가 뭐 생명이든 또는 지구 뭐 수권이든 또는 기권이든 뭐 어디든, 이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비중이 가장 큰 거는 태양 에너지다. 이,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도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일단 생명이 살 수가 없지. 그지?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지만, 그 다음에 가장 커. 그 다음에 사실 어, 가장 큰이라고 했으니까 태양 에너지야. 그러면 가장 큰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도 있는 거잖아, 그지? 가장 큰 거는 태양, 그 다음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말하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지구 내부에서도 에너지가 생겨.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도 뭐가 있냐면, 뭐 방사능 원소들이 있거든. 그래서 방사능 원소들 붕괴하면서 방사능 원소들이 이제 열을 만들어내는 거지. 물론 압력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사능 원소들에 의해서 이제 좀 만들어진다. 지구 내부로부터 나오는 그런 에너지도 있다. 이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조력 에너지. 근데 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수간만의 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달과 태양 때문에 생기는 밀물썰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그지? 밀물썰물에 의한 에너지가 있어. 태양하고 달하고가 있는데, 사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구는 뭐 자체는 고체니까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얘가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달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달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지, 이렇게. 그지? 물이 이렇게 여기 얘네 사이에는 지금 만율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만율력이 존재하니까 끌어당겨. 그런데 고체 덩어리는 못 움직이지만 액체인 물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달 때문에 이 물이 이쪽으로 쏠린 형상.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얘가 우와 물이 많이 몰려왔네 그러니까 밀물이라고 하는데, 이쪽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물이 이쪽으로 다 끌려가 버렸으니까 물이 좀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런 데는 썰물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데, 이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석 현상이라고 불러. 이 에너지의 양으로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야 이게. 음, 뭐 달도 있고 사실 뭐도 있냐면 태양 때문에도 생겨. 태양에 의해서도 이 태양에 의해서도 이 뭐냐 밀물썰물이 생겨. 조석 현상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태양과 달인데, 실제적으로는 달이 지구하고 더 가깝잖아. 이게 태양은 물론 엄청나게 큰 만율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달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달에 의해서 밀물썰물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 어쨌든 우리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이렇게 태양과 지구 내부와 그다음에 조력, 그러니까 달과 태양 외부로부터 받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다 이거야. 그지? 얘네 사이에서 이제 뭐 그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거야.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거지만 이 에너지 원 사이에는 전환되지 않는다. 좀 중요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 에너지 원 사이에서는 전환되지 않는다. 즉,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얘네 사이에서는 에너지가 전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외부로부터 뭐가 오든 태양으로부터 열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지, 열. 근데 이 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뭐 지구 내부로부터의, 그러니까 방사능 원소 붕괴 때문에 생기는 열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야. 또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어떤 뭐 달과 그 조력 에너지를, 그러니까 밀물썰물 현상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지구 내부로부터 생기는 이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서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좀 이해되나?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헷갈릴 거야. 뭐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얘네 사이에는 전환이 막 일어나지, 그지?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헷갈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 밀물썰물을 만드는 에너지가 생기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러지는 않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꼭 다시 물어봐. 중요하니까. 자, 이번에는 에너지 양으로 본다면 옆에 뭐 사실 옆에 좀 더 있으니까 옆에 거를 먼저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보자. 그림을 보고 태양 에너지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야.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비하면 10의 거의 몇 제곱이야 이게. 5제곱 정도. 10의 5제곱, 4제곱 넘어가지 일단.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또 지구 내부 에너지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돼.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구체적으로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지구 대기에 의해서 반사가 돼. 반사되는 양이 뭐 꽤 많아. 그러니까 여기 17.3 중에서 5.2가 반사. 그러면 이걸 빼면 얼마야? 12.1이지? 그 12.1을 흡수하는 거지. 그지?
이 정도면 17.3분의 5.2 정도는 대략 30%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30% 정도는 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양 에너지가 오면 3대 7, 70%는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다. 얘가 지구 내부 에너지보다 뭐 대략 한 2만 배 되겠다, 그지? 2만 배 정도.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보다는 한 4만 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지? 자, 이 정도 크기를 보고 숫자를 외운다는 것보다는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이구나. 좀 많이 아니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대부분이긴 하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 태양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자꾸 열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 뭐 해수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주로 달과 태양이, 그 중에서도 달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크다.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흐름이야. 에너지의 종류야. 이번에는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뭐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 에너지가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는 게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같은 양의 에너지, 같은 양의 태양에 의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태양 고도에 따라서, 그지? 여기 있는 사람은 적도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다 받지만 여기는 이만큼 늘려서 받은 이 많은 면적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 여기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은 더 넓은 면적이 같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위 면적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100 에너지가 100씩 들어온다고 해봐. 에너지 여기는 단위 면적이 면적이 100이라고 하고 여기는 150이라고 하고 얘는 뭐 20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에 들어오는 거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1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150의 면적에 100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이 안 되지. 15분의 10,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에너지가 1에서 3분의 2,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더 줄어든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적도 부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위도라고 하고, 여기를 중위도, 여기를 고위도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이 지구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남아. 왜냐면 직방으로 받으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그 열이 많이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다 흡수돼 버려. 에너지가 제일 커. 남으면 그럼 근데 상대적으로 극지방에 가면은 에너지가 모자라. 그러면 이 남는 에너지하고 모자란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 그다음에 이 물이라는 거는 바닷물이야. 바닷물이라고 해보자. 해수, 그다음에 대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바로 써 있구나.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얘네들의 그 에너지가 이동된다.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를 이동시키는데 해수와 대기에 의해서 이동된다.
어디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지. 자, 이번에는 물의 순환을 보자. 지금 봤지만 지구의 그 지구 시스템에서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에너지였고 두 번째는 물인데, 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지. 음, 이 물도 순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태양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뭐 어쩔 수 없이 태양 때문에,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는데, 에너지를 증발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흡수해야 되겠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빨아들여 가지고 증발을 해야 되겠지. 응결한다는 거는 이제 이슬점에 도달해서 에너지가 물이 응결, 그러니까 수증기의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 이슬점은 말 그대로 이슬이 맺히는 온도잖아. 여기서 점은 이게 온도를 말하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에 도달하는 건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출한다고 말해. 수증기, 여기서 말하는 기체인데,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응결한다. 이 이슬점에 도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응결이 일어나면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비나 눈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물이 지금 이제 비나 눈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내려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식물에 흡수되거나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지하로 침투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지표를 흐르면서 침식 이제 또는 퇴적 또는 운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형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 물이 수증기가 응결해. 그러면은 뭐가 될까? 비가 내리는 거를 강수라고 하지. 눈으로 내릴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도 그냥 물이니까 강수에 집어넣자. 그러면 이 물이 됐는데, 이 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아무튼 침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타고 움직일 수도 있지. 그지? 여기 흘러내리면서 지표면을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흘러가 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바다에서 또는 여기서도 이 육지에서도 물이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증발이 막 일어나겠지. 여기 호수 이런 데서 증발이 막 일어나. 또는 바다에서도 증발이 일어나. 증발은 바다가 물이 더 많으니까 대략 320 정도. 이게 증발은 60 정도. 합치면 380 정도가 지금 증발해서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380 정도는 이게 지금 단위가 이만큼 있어서 지금 단위를 읽고 있지 않는데 1000배를 해가지고 킬로 세제곱미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1km 이 1km짜리 어떤 입체,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하면 물이 지금 1km, 그러면은 얘가 지금 1km 1세제곱킬로미터일 거잖아. 이런 거에 1000배. 그런데
이거에 다시 320배만큼의 물이 지금 움직여 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380이겠네. 380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380 정도가, 물론 380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만큼이야.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 이거가 강수로 지금 얼마만큼이야? 96만큼, 바다 쪽으로는 284만큼. 그리고 얘가 지하로 침투했다가 나오는, 지표로 유출되는 게 한 36만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합치면은 얼마가 돼야 되냐? 284하고 36하고 합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320. 이제 아닌가? 320 맞지? 합치면 320. 대략 참, 강수가 미안해. 이걸 더하면 안 되지. 지금 강수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이게? 380. 380이 되는 거지. 두 개 더하면 284하고 96하고 더하면 380. 그러니까 380이 내려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증발이 380, 강수가 380. 나중에 여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단 뭐 달라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물이 왔다 갔다 서큘레이션 한다. 이거를 물의 순환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 순환이, 이제 핵심은 이 순환이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즉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물을 얻은 양은 잃은 양하고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구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뭐가 된다? 지구 시스템 전체로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지구 시스템 전체로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만 더 볼게. 지구 전체로는 총 증발하는 양하고 강수량의 총량은 아까 숫자로 이미 봤지. 380만큼이 강수가 되고 380만큼이 증발이 되고 그러잖아. 그지?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비 내리는 것보다는 증발량이 더 크다는 걸 좀 알아도, 증발량이 좀 더 크다. 바다에서는.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다에서는 수증기가 계속 증발하는 구조거든. 증발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 육지에 가면 얘가 여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에 도달하면은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슬점에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하면 비가 내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 육지에서 비가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바다에서 유입되는 양하고 유출되는 양하고는 같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유출되는 거는 지금 320으로 같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다로 유입되는 거. 이 바다에서라는 게 뭐야? 바다로 유입되는 거. 그러면 바다로 직접 들어오는 거는 강수가 있지. 비리가 내려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육지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 그지? 강을 타고 들어오는 게 36. 얘네 합치면은 320. 그지? 근데 유출되는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거, 유출되는 것도 보면, 육지로 유출되는 거는 지금 얼마냐면 60.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거, 이거는 60. 그 다음에 36. 이게 지금 96이잖아, 그지? 그런데 육지에서 유입되는 거가 지금 육지로, 이 말 바꿔야 돼. 헷갈려, 이것 때문에.
바다로 유입되는 거, 육지로 유입되는 거. 이것도 그럼 대기로 유입되는 거네. 바다로 유입되는 거는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거는 284 바다로 직접 비가 오고 강을 타고 다시 들어오는 게 36. 그러면 합치면 320. 그러면 증발도 320이니까 정확하게 같지. 그 다음에 육지로 유입되는 거. 육지로 비가 내리는 거는 96이고 육지로 또 뭐가 있냐면 육지로 말 되게 어렵게 해놨네. 육지로 유입되는 양은 지금 96인데 이 96이 다 뭐냐면 증발하고 36으로 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대기로는 전체적으로 320, 320하고 60, 그 다음에 284하고 96 이게 같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가 한참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각 영역, 각 권역이라고 불러보자. 그 거기에서의 그 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같다. 380으로 같다. 이런 얘기야. 숫자로 이미 계산해 봤으니까 다시 안 할게. 자, 증발로 따지면 320, 60, 380. 강수로 따지면 284, 96 합치면 380. 이렇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구 시스템에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물의 양은 총 양은 변하지 않는다. 자, 아까 세 번째가 뭐였냐면 탄소가 순환한다는 거지. 탄소가 순환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생명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죽으면 또 이 분해돼 가지고 탄소 분해가 돼 가지고 다시 대기나 직권으로 또 이동하는 거지.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거야. 탄소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탄소는 화석연료, 그러니까 뭐 석탄, 석유 이걸 말하는 거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연소한다는 거는 연소하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이 나와. 그럼 여기 지금 탄소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하는데 CO2가 쓰이지. 그지? 그리고 광합성 할 때 결과물로 O2를 만들어내. 근데 이 생명체가 호흡을 하면 다시 CO2를 만들어내. 그지? 그리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묻혀 가지고 화석연료를 다시 만들어내. 해저화산이 분출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이 만들어지게 돼. 이제 막 뿜어져 나오겠지. 여기 해저화산에서 나오지. 그 다음에 화산 분출하면 또 이게 엄청난 양의 CO2, CH4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잖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 같은데 물에 녹아 들어가. 용해라고 그래. 들어가면 탄산염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 탄산염이 이제 쌓여. 녹아가지고 탄산염이라는 게 만들어진데 쌓여. 생물체가 뭐 여러 가지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도 있을 테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쌓여. 그러면 얘가 탄산염이 퇴적되는데 이 대륙판 구조론, 그러니까 대륙 이동에 의해서 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 녹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틈 타고 이렇게 올라와. 얘가 지금 뭐냐면 또 화산이 되는 거지.
지금 봤지만 계속 CO2하고 CH4 메탄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그지? 이거를 크게 뭐라고 하냐면 탄소의 순환이라고 한다는 거야. 음, 화산 분출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지. 그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탄소가 나가는 거지. CO2가. 물론 뭐 CH4 메탄도 나가. 광합성을 하면 그 얘가 광합성한다는 거는 공기 중에 있던 것들이 공기 중에 있던 것들이 지금 생명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생물이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생물권으로부터 기권으로 다시 탄소가 이동하는 거지. 맞지? 이산화탄소가 또 나왔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용해되면 기권에서 수권으로 CO2가 이동하는 거지. 물론 메테인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산탄소니까 이것만 할게. 탄산칼슘을 녹여서 바다로 운반시킨다. 직권에서 수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야. 탄산칼슘이니까 CaCO3인데 바로 CO3에 탄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지. 그제? 석회암이 만들어진다. 탄산염. 수권에 있는 탄산염이 이제 쌓여가지고 암석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넘어가는 거다. 화석연료가 되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옛날에 수많은 박테리아나 양치식물이 다 땅에 파묻혀가지고 지금의 석유 석탄이 된 거잖아. 그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다시 탄소가 넘어가는 거지. 이산화탄소에 붙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 수온이 상승하면은 이게 큰일이긴 한데 용해도가 감소해. 그러니까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감소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있던 것이 다시 기권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녹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다시 넘어간다.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모든 권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야. 기권에서는 탄소가 증가하고 있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유도 있고 증가하게 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게 하는 이유도 있는데, 당연히 증가하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생물이 호흡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우리가 태우고 있지, 연소하고 있지.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석유, 석탄 이런 건데, 이걸 태우고 나면은 산소랑 결합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화산 분출에 의해서 이건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어. 해수에서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래. 가축이 메테인을 방출하는데 이 메테인이 무시 못할 만큼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야. 그러니까 CO2보다 훨씬 더 큰 그 온난화 요소야. 그러니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거지. 얘가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라고 꼽으면 되겠지. 물론 광합성 덕분에 그 다음에 해수에 용해되는 거, 이런 덕분에 탄소가 감소하기는 해. 하지만 지금 증가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그지? 탄소는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양한 형태. 각 권에서,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CaCO3 같은 어떤 이 안에 지금 고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H2CO3 탄산 같은 걸로 또 존재할 수도 있고, 그지? 음,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고체, 뭐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물론 탄소는 직권에, 지금 현재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주로 탄산염 광물 형태, 즉 석회암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탄소는 어디에 많냐면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탄산염 광물 형태로 석회암을 이루고 있다. 꼭 알아둬. 주요 직권에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탄산염 광물로 존재하고 석회암, 조개 껍데기가 석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화석연료, 참 이거 석회암이라고 하면 얘가 예전에는 조개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 쓰고 있는 거야. 시멘트로 뭐 하고 있냐면 아파트 짓고 있는 거지, 그지? 집을 지을 때 쓰는 재료가 되는 거지. 조개도 사람도 지금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집을 만든다는 거지. 어쨌든 직권은 화석연료 형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탄산 형태, 석회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수권은 이 CO3 마이너스 이가 이온, 이게 뭐냐면 탄산 이온인데 탄산 이온인데 이 탄산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닷물이 있다면 여기 CO2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녹아 들어가면 얘가 CO3 이가 마이너스 이온으로, 탄산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수소하고 결합을 해버리면은 아까 본 것처럼 H2CO3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탄산 또는 여기 얘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칼슘하고 결합하면 그럼 얘는 CaCO3 탄산칼슘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생물권에는 뭐 유기물, 다시 말하면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물은 뭐 C하고 이 H하고 O하고로 결합되면 탄소, 수소, 산소로 결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그 다음에 또는 지방은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CHON 질소까지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씩 결합 모인다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종류 이렇게 표현하겠다. 네 가지 종류들을 결합하면 그러면 얘는 단백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권에는 주로 이 유기물 형태, 탄소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권에는 CO2나 CH4로 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다지. 세 가지 흐름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 자, A에서는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어때? A가 지금 여기잖아. 화석연료 연소하는 거. 연소하면 이게 당연히 땅에 있던 애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지? 생명체는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B에서 호흡을 했으니까 호흡을 하고 나면 CO2를 방출하는 거지. 그지? 맞는 얘기네. 수온이 상승하면 C가 증가한다. C는 지금 용해인데 수온이 상승하면 물에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소해. 그러니까 용해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증가는 아니겠다. 그지? D가 증가하면, 화산 분출이 증가하면 기권의 탄소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화산 분출해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이에서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거 말이야. 여기서는 지구 시스템 전체의 탄소 양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반대로 화석연료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 지구 바깥에 있는 그 지구 바깥에 있는 탄소의 양이 어떻게 돼? 오히려 줄어드는 거야. 탄소 양이 특별히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여기는 증가하는 거지만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는 감소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치? 이 감소한 만큼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이가 없겠지, 그치? 탄소는 수권에서 주로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아까도 얘기했어. 탄산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 이가 이온. 탄소는 기권에 가장 많이가 아니라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했지. 탄소는 순환하는 과정에서 뭐 아까는 이거 살펴보진 않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야. 화석연료 연료를 태웠으니까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지. 에너지 흐름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화산 분출을 로 인해서도 당연히 에너지 흐름이 잘 일어나는 거고, 그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다. 문제는 수업 시간에 더 풀어볼 거야. 고생했어.